가멜레이드 시리즈에는 극장판 전용 라이더는 죽는다라는 클리셰가 있습니다. 이는 극장판 전용 라이더를 퇴장시킬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다크라이더의 경우에는 거의 사망이 기본이라 할 정도로 클리셰로서 자리를 잡았죠. 그러나 이 중 몇몇 극장판 전용 다크라이더는 이런 사망 플래그를 회피하고 살아남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알아볼 라이더는 사망 플래그를 피한 극장판 다크라이더입니다. ここからは私が楽園の創造主となる変身 The creators who charge us with believing in paradise. 가멜레이더 루시퍼는 극장판 가멜레이더 제로원 리얼타임에 등장하는 라이더로 시크넷의 조직원이 벨이 변신한 라이더입니다. 그는 리더인 X가 낙원을 만든다고 하자 이에 동조하며 테러를 일으켰고 그를 광적으로 추종하는데요.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지만 의외로 작중에서 죽는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악한 인류를 멸망시키고 선한 인간은 가상공간인 낙원에 옮긴다는 S의 지리를 알게 된 벨은 그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이때 자신이 낙원을 만들겠다며 에덴 드라이버를 강탈해 가멜레이더 루시퍼로 변신했는데요. 이를 이용해 가멜레이더 제로원으로 변신한 스탠 아르토를 밀어붙이려 했지만 역으로 공격당하는 건 물론 이지가 변신한 가멜레이더 제로2까지 합세하자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기까지 했죠. 이후 제로원과 제로2의 라이더 킥을 맞고 처참하게 패배했는데요. 다행히 이때 파괴된 것은 본체가 아닌 아바타였고 벨 자신은 다른 싱크대 단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모든 일을 계획한 S는 죽었던 자신의 약혼녀를 가상공간에서나마 다시 만났고 이후 최후를 맞이했지만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죠. 術式レベル50たどるレガシー가멜레이더 트루 브레이브는 가멜레이더 슈퍼전대 초슈퍼 히어로 대전에 등장하는 다크라이더로 게임 세계의 카가메 히어로가 변신하는 라이더입니다. 이 라이더는 게임 초슈퍼 히어로 대전의 지배자로 게임을 만든 A2를 위해 쇼커를 게임 세계로 불러 현실 세계를 없애려고 한 인물인데요. 이런 계획을 짠 그는 빌런답게 사망하는 엔딩을 맞이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생존하는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게임 세계의 카가메 히어로는 주인공인 호조 에뮤에게 여러 도움을 주어 제비우스 함들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했지만 갑자기 쇼커가 나타나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요. 이는 사실 몸이 전내화되는 병에 걸린 A2가 갑자기 게임 속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고 현실 세계로 나갈 수 없게 되자 게임 세계를 A2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 쇼커를 불러 현실 세계를 없애려고 한 트루 브레이브의 계획인데요. 이후 현실의 히어로가 게임 세계로 들어오자 게임 속 히어로는 그에게 너는 현실에서 도망치고 있다며 일갈하고 가멜라이더 트루 브레이브로 변신한 뒤 둘의 전투가 시작되었죠. 그러나 이후 현실의 히어로가 그의 말에 반론하며 역으로 밀어붙인 건 물론 그를 쓰러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사망하고 그를 만든 A2는 생존하는 엔딩을 맞이했을 것 같지만 나중에 A2의 게임기 속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해 자신의 생존 소식을 알렸죠. 여담으로 트루 브레이브의 가샤트는 가멜라이더 브레이브의 강화폼 레거시 게이머 레벨 100의 가샤트와 동일해 많은 사람들이 초슈퍼 히어로 대전이 정사가 아니냐는 추측을 했는데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현실의 히어로가 사용한 테드 레거시 가샤트는 담 마사무네가 별개로 만든 것으로 나와 이 추측은 무산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공식에서 초슈퍼 히어로 대전이 정사라고 밝혔지만요. 대사시変身
가멜레이더 시커는 가멜레이더 기츠 리바이스, 무비 배틀로얄에 등장하는 다크라이더로 토도로키 카이마가 변신하는 라이더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강요로 아버지가 독재자 같은 세계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전 게임 마스터인 코라스와 손을 잡고 코라스의 목적인 영원한 배틀로얄을 만들기 위해 파멸의 문을 건설하는 것에 협력했는데요. 이렇듯 대부분의 사건에 반강제적으로 협력해서 그런지 토도로키 카이마는 생존하는 엔딩을 맞이했죠. 당시 카이마는 코라스의 마지막 게임인 절멸 게임을 하던 도중 코라스가 기로리에게 사망하여 게임이 정상화되면서 규칙을 변경한 게임 4승 게임의 최종 보스가 되는데요. 이때 그는 세 가지의 기간트 웨폰을 전부 다루는 기간트 올마이티가 되며 가멜라이더 기츠와 리바이를 밀어붙이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죠. 다행히 기츠와 리바이 그리고 바이스가 필살기를 사용해 그를 쓰러뜨리고 완성 직전이던 파멸의 문도 파괴하며 평화를 되찾았죠. 이때 기츠의 변신자인 에이스는 카이마에게 너의 꿈을 찾아 다시 대결하자 라고 말했고 그 말의 끝으로 카이마는 탈락 처리가 되며 사라졌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카이마가 죽은 것 같지만 디자이어 그랑프리에서 탈락은 그랑프리에 대한 기억을 잊게 하고 현실로 돌려보내는 것이라 사실상 카이마의 생존은 확실시 된 것이죠. 여담으로 에이스가 카이마에게 한 마지막 말 때문에 카이마가 세이브의 바토처럼 본편에도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생겼는데요. 실제로 최근 가멜레이드 기츠 본편에서 극장판에서 한 게임 디자이어 로얄이 진행되면서 카이마의 재등장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고 합니다. 15 変身 Lock on 가멜레이더 PPT는 헤이세이 라이더 대 쇼와 라이더, 가멜레이더 대전 휘트 슈퍼전대에 등장하는 라이더로 지하지구 바단 소속의 아오이레인이 변신하는 라이더입니다. 그는 죽은 자와 산자의 세계를 반전시키는 메가리버스 계획에 참여해 산 사람임에도 바단의 일원으로서 헤이세이 라이더와 쇼와 라이더를 위협했는데요. 이런 사악한 계획에 참여한 그는 당연히 죽음을 맞이했을 것 같았지만 실상은 안타까운 사연이 밝혀지며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오이레는 과거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 슈가 그리워서 자신이 죽더라도 슈만큼은 되살리기 위해서 메가리버스 계획에 참여했던 것인데요. 이 때문에 작중 여러 라이더와 전투한 것은 물론 디케이드로 변신한 카드야치카사까지 쓰러뜨렸죠. 나중에는 가이무 암지를 장착해 디케이드와 가이무를 이기는 건 물론 가멜레이더 가이무, 카치도키 암지에게도 승리했는데요. 다행히 쇼와의 힘이 담긴 쇼와라이더 록시드로 변신한 가멜라이더 가이무 1호 암조와의 전투에서 패배하며 그의 벨트는 파괴되었죠. 이때 가이무의 변신자인 카즈라바 코우타는 그에게 일갈하며 깨달음을 줬는데요. 이 말을 들은 레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슈가 다시 저승으로 떠나기 전까지 그를 안아주는 훈훈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담으로 인트로에서 극장판에 등장한 다크라이더는 전부 사망하다는 클리셰를 말했는데 이를 처음으로 부순 게 가멜라이더 P15이라고 하네요. 変身 가멜레이더 후먼은 극장판 가멜레이더 엑세이드 트루 엔딩에 등장한 다크라이더로 마키나 비전 소속의 나고무 카게나리가 변신하는 라이더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변종 게임병에 감염시켜 감염자의 의식을 가상현실 공간에 가뒀는데요. 이렇듯 죄 없는 민간인들에게 바이러스 테러를 한 그는 사상 최악의 최후를 맞이했을 것 같았지만 정말 의외로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나고무 카게나리가 사람들의 의식을 가상현실로 보낸 이유는 과거 감옥으로 간 일 때문에 헤어졌던 딸 마도카 때문인데요. 마도카는 어린 나이임에도 뇌종양에 걸렸었는데 나고무는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올 고난에 대해 걱정했고 그 결과 아예 그런 고난을 겪지 않도록 가상현실 속에서 마도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마도카의 수술이 진행된과 동시에 마키나 비전의 사장이자 나고모의 가상세계를 이용해 자신의 야망을 펼치려는 흑막 조니 마키시마를 막기 위해 마키나 비전으로 온 하나야 타이가와 부조 키리아를 나고모가 막는데요. 이때 그는 수술을 끝내고 온 엘모에게 마도카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고
에무는 그에게 어서 가보라고 하지만 이미 마도카의 곁을 떠났다는 사실 때문에 가는 것을 주저하는데요. 다행히 에무의 진심 어린 호소에 그는 마도카의 곁으로 갔고 자신의 잘못을 참여한 것은 물론 다시 의식을 찾은 딸과 함께 해피엔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나고무 카게나리는 진정한 흑막인 조니 마크시마의 존재와 의식불명의 사람들이 전부 안전하게 돌아온 것,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참여하고 이 모든 게 자신이 아닌 딸을 위한 일이라는 것 때문에 악역임에도 나름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네요. 오늘은 사망 플래그를 피한 극장판 다크라이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찌 보면 나름 희귀한 케이스인데 대부분 마무리도 깔끔해서 앞으로 이런 라이더가 많이 나왔으면 하네요. 여러분들은 사망 플래그를 피한 극장판 다크라이더 혹은 극장판 전용 라이더 중 어떤 라이더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